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3.2% 늘어난 총 지출 677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2025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 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 1천 명을 신규 지원합니다.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 자활성공 지원금을 신설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발 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 신설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을 9,000명 확대하며 기존 시설에 간호사 추가 배치, 의료장비 보강 등 지원을 통해 24시간 의료 지원이 가능한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합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는 2,000명 확대와 장애인연금 인상도 병행해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DMCA 통장 지원 대상을 차상 2가구까지 확대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 보호비를 신설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 요건 미비 시 일률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회가 8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 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도 생활임금을 1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시 사무이터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로써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11,630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올해 생활임금 11,400원보다 23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000원이 높은 금액입니다. 곽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며 이번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